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 대로 돼!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1월 7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신문 3면이죠? 예. 누설자 찾아라.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 쓰는 말, 이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예. 색출하라. 예. 색출하라. 색출하라. 예.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누설자를 색출하라. 지금 공직사회에 떨어진 청와대 하명인 것 같습니다. 총리실이 독도 입도시설 건설 계획 중단과 관련해서 지난 4일에 거짓 해명 자료를 낸 데 이어서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누설자를 찾아라 라면서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 부처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통해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누설자 색출 소동으로 공직사회가 더 깊은 당혹감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사태의 발단, 통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독도 입도 지원센터. 이게 뭐냐면은 입도. 그 섬에 들어가기 위한 저반시설 같은 거지요. 예.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만들면 가만 안 있겠다. 이게 바로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본 눈치를 보자면 입도 지원센터 설치 외교적인 부담일 수는 있겠지만 독도는 명실상부한 우리 영토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저반시설을 짓든 뭘 짓든 왜 거기에 일본이 상관을 하며 우리는 또 거기에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자, 지난 2일에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입도 지원센터 이미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입찰 공고까지 났습니다. 예. 그런데 건립을 보류하기로 했단 말이죠. 정치권이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당장 경상북도 주민들부터 대대적으로 문제 삼을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반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놓고 이제 회의가 벌어졌단 말이죠. 회의가 벌어진 자리에서 총리도 있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 여기서 다른 장관들은 이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된다. 라면서 우려를 표했던 반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만 이거 보류해야 합니다. 이게 목청을 높였다는 거죠. 이게 꼭 보류하기로 됐던 것이고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도 세웠습니다. 만약에 그 일본 눈치 봐가지고 그 입도 지원센터 안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다가 입도 지원센터를 만들면 환경이 파괴가 되고 독도 자체가 이제 뭐 천연기념물 네.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문화재의 그 파괴 문제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대응 논리를 만들 것을 함께 구상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문화일보를 통해 어제 보도가 됐단 말이죠. 이게 새어나간 경위를 지금 파악해서 예. 누설자를 색출하라. 예.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기사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누설한 사람은 또 누구냐? 예. 이자도 색출하라 그러겠네요. 예. 그렇죠. 이게 어떻게 신문에 또 보도가 됐어? 예. 외교부와 총리실에 따르면 홍윤식 총리실 국무 1차장은 이상진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외교부 등을 포함해서 발설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하면서 일부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까지 다 발설이 됐습니다. 발설자가 총리나 장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칼을 뽑으시겠죠. 일단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를 해야죠. 예. 먼저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국민들한테 감축이 급급한 정보. 그 민낯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발설한 사람이 누구냐? 또 이걸 또 어떻게든 은폐해 보려고 앞으로 입막음하려고 그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또 드러났고요. 공직사회에 대한 총체적 레임덕이 시작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전 해봤습니다. 자, 예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장들, 시장, 군수, 구청장,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기초연금과 무상교육 등 국가사무 비용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이거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아닙니까? 또 박 대통령은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이건 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뒤이어서 한겨레 기사를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따라서 이거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죠. 시도 교육감들은 내년 10월부터 12월 분 유치원 교육비 예산을 당겨서 내년 초 2개월에서 3개월에 어린이집 보육비로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 보육비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해서 복지 재원을 둘러싼 대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디폴트 선언을 한 거죠. 우리 감당 못한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중앙정부가 책임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사안을 놓고 또 관점을 달리해서 보도하는 그런 매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상복지가 힘겨워서 예. 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예. 디폴트를 선언했다. 예. 중앙정부가 책임져라의 방점을 두면 예. 이 시장 군수들이 이거 정부 책임을 물었네? 예. 라고 받아들일 텐데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쓰면 네. 이거 무상복지 문제 있네. 네. 또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 조선일보가 대표적인 신문 아니겠습니까? 뒤이어 또 그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초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단계적 확대를 약속한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그 교육청 도청에 감사받아라 이 전대미문에 이런 요구를 했고요. 그것도 뜬금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종훈 교육감 이야기는 뭐 도청하고
교육청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문제시될 만한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하루아침에 홍준표 지사가 감사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딴족을 걸기 시작했는데 박종원 교육감은 그런 전례도 없을 뿐더러 아니 도청이 무슨 권한으로 교육청에다가 감사를 요구하느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자 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경남교육청이 올해 초 경상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단계적 확대를 약속한 그런 합의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2월 17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교육청 부교육감이 체결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합의서 이거를 이제 박종원 교육감이 공개를 한 건데요. 예. 합의서는 2014년 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2013년 수준으로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지방비 62.5, 교육청 37.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라 하면 아마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 말하겠죠. 아울러 그 기초단체의 그 지원비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게 한 62.5%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한다. 식자재는 우선적으로 도내 농수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2월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무상급식 확대, 지원 이걸 다 약속해 놓고는 이제 한 와서 가지 좀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예. 이 합의서를 작성한 게 2월 17일이고요. 네. 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바뀐 게 6월 4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전 교육감은 누구였습니까? 이전 교육감은 보수 교육감이죠. 예. 2월 17일에. 예. 예. 글쎄요. 교육감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다고 무상급식 안 하겠다는 건가요? 뭐 맥락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상으로 보면 네. 2월 달에 합의했고 네. 6월 4일에 지방선거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어쨌든 지금 경남도 입장이 바뀌었다는 게 예. 경남도 교육청의 주장이니까요. 예.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무상급식에 관한 홍준표 지사의 입장이 갈팡질팡했다. 언제는 지원하고 언제는 안 된다. 언제는 또 지원하고 언제는 또 안 된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무소신의 어떤 그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예. 결국 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에 기초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관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 3면에는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홍준표 지사가 적절한 문제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거부 입장 뭐 사실상 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홍준표 지사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무상급식 논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러면서 뭐 적절한 문제 제기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일본도 일면에다가 무상복지의 비명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무상보육 기초연금 돈 못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교육감들도 내년 초까지 어린이집 지원을 하긴 하겠지만 이후에는 정부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한 내용을 갖고 이거는 그 무상복지의 그 어떤 종말을 예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재원이 부족하면 다른 재원을 확보할 길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니 이제 무상복지 접자. 이게 바로 조선일보의 취지 아니겠어요? 부자들한테 세금 제대로 걷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증세 타임이 아니라는 게 지금 정부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증세로 이렇게 대안이 모색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무상복지 이걸 없애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부자를 대변하는 신문 조선일보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뭐 식당이라든지 여러 자영업장에서 발견할 때마다 전 참 절망감을 느낍니다. 당신들을 대변하지 않는 신문인데 부자를 대변하는 신문인데 왜 그런 신문을 돈 주고 보시는가? 아니 그렇게 따지고 싶더라고요. 예. 그냥 식당을 하는 거지 부자인지도 모르죠.
아, 그런가요? 예. 식당은 좀 허름해도 실은 부자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누리과정 이영원, 초등돌봄 이영원, 고교 무상교육 영원.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 무상교육 모두 다 박근혜 정부 무상교육 공약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2018년까지 2012년에 당선돼놓고 2018년까지 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무상교육, 이 무상교육이 대체 무슨 의미였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정부가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그런 의미의 무상 예산. 무상 제로 예산 공약이었는데 이 멍청한 국민들이 그거를 국가가 다 대주는 걸로 알고 예.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건지 속은 국민이 정말 한탄을 해야 되는 건지 무상 교육의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무상 예산이다. 무상 예산. 제로다. 예. 무상 예산 공약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좀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한국일보 일면으로 가보면 교육복지 예산 갈등 정부가 씨앗 뿌렸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같은 이런 교육복지 예산을 둘러싼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정치권으로 옮겨가서 무상복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서 예산은 나몰라라 한 정권이 결국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다라고 한국일보는 짚고 있습니다. 이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 국회에서 합의해서 이듬해부터 논의가 됐죠. 당초에는 소득 하위 70%인 만 5세 이하의 아동의 보육비를 지원했지만 대선을 앞둔 2012년 3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선거 과정에서 누리과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정부와 지자체가 감당하던 보육비를 교육청에게 떠넘겨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복지 예산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2012년 1월 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리과정의 재원을 2014년까지는 국고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서 지원하고 2015년부터 모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합의했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 재정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진 교육감과 심의의결권을 가진 시도의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감당할 중앙정부 정권의 공약, 이걸 당사자하고 전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감에게 떠안겼다 이런 얘기죠. 예. 사실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보수 교육감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거 다 받아줬겠죠. 중앙정부가 우리고 우리가 또 중앙정부인데 이런 인식으로 해가지고 확대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다 감당하겠다. 예, 이런 문제는 사실 보수와 진보의 그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요. 예. 어떤 정책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국민을 더 이롭게 하느냐, 네.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겨레 3면에 실린 내용인데요. 2011년 9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할 무렵에 무슨 말을 했느냐. 무상급식은 지자체별로 하면 되는 사안이다. 복지를 확충해가는 방향은 맞지만 모든 복지는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 2012년 12월에 출산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0세에서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는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보육사업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라는 명징한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에다가 다 떠넘기는 양상이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발언에 이제 방점이 실리는 그런 와중에 작년에 또 지자체가 재정 고갈을
걱정하면서 앓는 소리를 했었죠. 박원순 시장이 버스라든지 지하철에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광고도 실었고요.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노종면의 뉴스바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뉴스바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출연한 전례는 극히 드문데요. 출연했던 분이 바로 김성태 의원입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아주 큰 선물이나 다름없는 멘트를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죠. 무슨 말을 했느냐. 그 국가는 지방정부까지 다 포함한 거다. 이렇게 말이죠. 예.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지방정부도 포함해서 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하여튼 당시 그 청취자분들의 많은 그런 반향을 샀었습니다. 자, 누리과정 예산 해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겨레 사면을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가 무상급식 등 복지 축소로 불똥이 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누리과정 예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지방채 매입을 제안했지만, 그러니까 빚을 내서 돈을 끌어와서 그렇게 해서 사업에 써라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빚은 뭐 그냥 쓰면 그만입니까?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증세가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세를 해서 전국의 내국세 규모가 늘어나면은 교육 교부금도 늘어나게 돼서 지방교육청들도 재원 여력이 생기는 편이지요. OECD 평균 조세율이 25%인데 우리는 19.8%지요. 이런 이유로 복지지출 비중은 국내 총생산의 9.3%입니다. OECD 평균인 21.9%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자는 겁니다. 평화가 꼭 뭐 전쟁이 없어야만 평화가 아니죠. 예. 빈부간, 양극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것도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평화의 일환입니다. 예.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죽을 때 돈 못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재정절벽 현실화가 우려된다면서 새해 예산안에서 지출을 10조 원가량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눈길을 겁니다. 정부가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돈을 팍팍 투자해야 돈이 돌고 그래서 경기가 부양되고 그래야 경제가 산다. 이게 바로 우리 최경환 초이노믹스의 상징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구상이잖아요. 자, 정부가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 이것은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재정 건전성은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습니다. 뭐 국회 예산정책처만 그렇습니까? 일반의 시각이 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최경환 부총리만은 아니다. 돈을 써야 풀어야 이렇게 말하자면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예산정책처는 그래서 예산안에서 지출 10조를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400조 되는 예산 가운데 10조는 빼야 된다 이런 얘기죠. 40분의 1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오면을 보면요. 내년도 예산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403억 원이나 편성돼 과도하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 편성 예산을 포함해서 최근 7년 동안 책정된 예산이 1,356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위치한 구미시도 내년도 예산안 중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무려 295억 원을 배정했고 대한민국 정수대전 행사에 2억 1천만 원, 민족 증관 건립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구미시의 요구 어떻게 수렴될지 한번 이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예. 정수대전은 뭡니까? 정수대전, 박정희의 정, 예. 이경수의 수. 그 정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이 문제는 또 이렇게 봐야죠. 따져볼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뭐 최규하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예. 이분들의 기념 사업에는 과연 예산 배정이 됐느냐, 네. 됐다면 얼마나 됐느냐, 예. 이거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 관계 기사가 한겨레 오면에 실렸는데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은폐, 졸속, 허위 및 과장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기간에 정부가 실제로 쌓아야 하는 퇴직수당 충당금을 미래 정부에 떠넘기는 명목 적립 방식의 재정 추계를 실시한 뒤 재정 절감 효과가 큰 것처럼 과장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서 정부의 공무원 연금 보전금 지급 의무 규정을 삭제한 채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 납입액은 오르는데 정부가 내는 부담금은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대목도 논란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전금 규정 요걸 삭제를 했죠. 감춘 것이고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했지만 이건 뭐 사실은 부풀린 것이고 정부 부담금을 제자리 상태로 만들어 놓았으니 애초에 이야기했던 그런 취지는 또 틀리고 이런 식으로 여당의 공무원 연금과 곳곳에 눈속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고위 공무원들 전원에게 연금개혁 서명 동참을 강요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지금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이 연금개혁에 동의한다. 고위 공무원들 당신들 사인하라.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무슨 결의문 같은 거에 서명하라는 얘기인데. 글쎄 말입니다. 예. 국무총리가 뭐 담화도 발표했는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곧 그만둔다는데. 네. 예. 글쎄요. 말이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예. 세계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주목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정치권 개헌 논의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한번 심하게 들이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뒤에 꼬리를 내리더니 이제는 개헌 논의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간 김무성 대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거 정기국회 후에는 개헌 요구가 본물처럼 터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 뜻을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재호 의원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청와대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애틋한 사연이 있으신 건가요?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실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일보 8면을 보면 문재인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친노 해체 공개 선언하겠다. 예, 개파 청산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의원 내년도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군요. 내년 문재인 정치 기대하세요. 예. 대선에 대한 그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서 주목됩니다. 쉬운 상황은 아닐 텐데 말이죠. 예. 예. 동아일보 일면을 보면은 동두천 미국의 기갑전투여단 해체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다른 부대에 순환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중무장하는 붙박이 부대가 없어지는 셈이다. 주한미군의 한강 이북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게 또 무기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용산 동두천에 미군들이 상당 부분이 잔류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동두천 시민들은 단체로 걸기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은 우리 안보에 위태롭다. 동아일보의 주장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한강 이북 전력 공백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막강 삐라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삐라 부대가. 예. 북한의 공격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분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이거 참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14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 경찰이 가장 싫어하는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경찰교육원이 전국 경찰관 6,18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부당거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검경 간의 그 갈등이 그 영화에 녹아 있는데 예. 배우 황정민 씨가 경찰 광역수사대장으로 등장해서 검사에게 약점이 잡혀서 속옷 차림으로 잘못했다고 비는 장면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부패 경찰을 다룬 코미디 영화 투캅스 또 7번 방의 선물도 경찰이 꼽은
최악의 영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이런 경찰의 어떤 참 부끄러운 실상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화된 거 아닐까요? 예. 예.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와일드 카드군요. 네. 예. 그 다음에 공공의 적. 네. 한겨레 판면을 보면은 서울 시내 255개 법인 택시 회사들이 모인 서울시 택시 운송 사업조합이 최근 승객의 구토나 하차 거부, 분실물 습득과 관련한 배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운송약관 개정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했는데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면 20만 원을 내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는 겁니다. 서비스 개선 없이 승객에게 벌칙만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동아일보 16면을 보면은 사이비 언론 횡포에도 오보 수정, 반론권 보장 안 되는 이런 책임 안 지는 거대 포털 네이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이 사이비 언론들이 이런 거죠. 기업을 핸들링하고 싶습니다. 광고든 뭐든 하여튼 기업들을 압박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런 보도를 한단 말이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럴 경우에도 일단 기사가 실리면은 오보 수정이라든지 반론권 보장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네이버에 실린 기사라면 말입니다. 근데 오보 수정, 반론권 안 되는 신문 중에 또 하나가 동아일보 아닙니까? 동아일보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상당히 민망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전지현 트레이너, 윤전추 행정관 의혹 갈수록 커지는데 때마침 김기춘 비서실장 청문회를 방불케 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한 장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일문일답. 먼저 이 들어간 기구를 보면요. 실제로 이재만 비서관 말대로 춘추관에도 납품이 됐어요. 그리고 지하 강당에도 납품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고가의 수입 헬스 장비 8,800만 원어치가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실장님, 청와대 본관에 직원들하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운동기구는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데 이거 순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요즘은요. 청와대 본관에 직원과 기자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듯 처음에는 동문서 답하다가 이제는 제목. 그러다가 입을 여는데 그 서류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배치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운동하는 곳과 또 대통령님이 또 운동하는 곳, 또 출입구자들이 운동하는 곳에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관에 직원과 기자들이 운동하러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본관에는 운동하는 곳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직원과 기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까? 본관에 영무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운동할 정도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 서류에 본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도 본관 출입 못하십니까? 본관 출입합니다. 용무가 있을 때는 본관에 갑니다. 그런데 본관에 대통령 전용 헬스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십니까? 대통령 전용 헬스장은 없습니다. 본관에. 그러면 이재만 비서관이 있다고 한 거는 뭡니까? 그건 어디 있는 겁니까? 왜 실장님과 이재만 비서관이 말이 다릅니까? 말이 다른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운동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공간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윤 전 행정관은 유명 트레이너고 그 트레이너가 가지고 관리했던 1:1 고가 수입 헬스 기구가 청와대에 들어갔고
그러면 그냥 트레이너로 고용하셨다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요? 오바마 대통령도 고용했었잖아요. 왜 이런 거를 숨기시는 거죠? 1대1 트레이너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1대1 트레이닝 무슨 기구도 없다고 저는 압니다. 그러면 조달청 이 물품 목록이 조작된 겁니까? 그 목록은 제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1대1 헬스기구 고가 수입 장비는 들어와 있는데 그럼 그거 안 쓰고 놔두려고 그냥 전시물로 산 건가요? 동문서답 아니면 확인 못 해준다며 발뺌.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는데 쓰는 사람은 없고 아무나 출입 못하는 본관에다가 두고 이럴 거 뭐하러 샀느냐는 질문. 그러나 김기춘 실장. 청와대 운동기구는 순환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면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대1 장비는요, 순환할 수가 없다니까요. 개인 장비입니다. 위기 탈출을 위한 김기춘 실장의 마지막 대응 카드가 또 있었으니.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잘 안 들립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